김명희의 이름이 김단이라는 한마디로 바뀌는 순간 아델가의 모든 권력은 더 이상 돈이나 지분이 아니라 비밀을 먼저 쥐는 사람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오정란은 복도에서 들은 그 한마디를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김명희가 아니라 김단이다. 김단이 양부모 쪽 조카라는 남자가 혼잣말처럼 내뱉은 그 말은 우연히 흘러나온 실수였지만 오정란에게는 몇 년 동안 잠겨있던 금고가 딸깍 열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오정란은 그 자리에서 바로 달려들어 캐묻고 싶었지만 이번만큼은 참았습니다. 예전에 오정란이었다면 화부터 냈을 겁니다. 김명희를 찾아가 멱살을 잡고 너 대체 누구야? 라고 몰아붙였을 겁니다. 하지만 박현준이 피투성이 손을 감싸쥐고 자신을 원망하던 얼굴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오정란은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감정으로 덤비면 진다는 걸요. 김명희는 자신보다 더 오래 참고 더 깊게 숨기고 더 잔인하게 계산하는 여자라는 걸요. 그래서 오정란은 이번에는 감정이 아니라 사냥꾼처럼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오정란은 아무 일도 없다는 얼굴로 복도를 지나가면서도 속으로는 이미 조카의 얼굴, 말투, 손에 든 낡은 가방, 그리고 흔들리던 눈빛까지 전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돈 냄새에 쉽게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도 눈치챘고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챘습니다. 오정란은 속으로 낮게 웃었습니다. 기억밖에 없는 인간이면 내가 증거를 찾게 만들면 되는 거야. 그 순간부터 김단이라는 이름은 오정란에게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김명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칼이 되었습니다. 김명희가 오랫동안 아델그룹 사장으로 버텨온 명분, 박민준을 후계자로 세우려는 계획, 보석감정사로 쌓아온 신뢰, 그리고 박태호 곁에서 살아남은 모든 시간이 한 번에 흔들릴 수 있는 카드였죠. 그날 밤 오정란은 송근태를 불렀습니다. 송근태는 오정란의 표정을 보자마자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평소처럼 소리치거나 흥분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오정란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근태야, 사람 하나 다시 찾아와. 송근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누구요? 오정란은 입꼬리만 살짝 올렸습니다. 김단이 양부모 조카라고 떠들던 그 인간. 송근태는 곧바로 눈치를 챘습니다. 누님, 그 얘기 진짜로 믿으시는 거예요? 오정란은 대답 대신 송근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믿고 말고가 아니야. 믿게 만들 증거를 찾는 거지. 그 말에 송근태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오정란이 이렇게 조용할 때가 가장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정란은 조카를 외부에서 따로 만났습니다. 남자는 처음엔 허세를 부렸습니다. 나도 바쁜 사람인데 왜 또 부르셨어요? 오정란은 그 말에 웃지도 않았습니다. 김단이 얘기 더 해봐. 남자는 눈을 굴리며 말했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여자 김명희 아니고 김단이 맞다니까요. 우리 삼촌이 입양했던 애였어요. 병원 생활 오래 했고 나중엔 집 나가서 연락 끊었고요. 오정란은 그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딱 한마디만 물었습니다. 증거는? 남자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증거요? 오정란은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기억 말고 법원에서든 박태호 앞에서든 김명의 면전에 들이밀 수 있는 증거. 남자는 당황한 티를 숨기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거 찾아보면 나오겠죠. 오정란은 그때 확신했습니다. 아직 손에 든 건 없다는 걸요. 하지만 그게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돈으로 움직이기 쉬운 인간은 확실한 증거를 가진 인간보다 다루기 쉬웠으니까요. 오정란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밀었습니다. 남자의 눈이 바로 그 봉투에 꽂혔습니다. 오정란은 낮게 말했습니다. 이건 착수금이야. 네가 말한 김단이가 김명희라는 증거를 찾아오면 이보다 훨씬 더 큰 돈을 줄게. 대신 허튼 소리였거나 내 뒤통수를 치면 그땐 네가 어디 숨든 찾아낼 거야. 남자는 침을 삼켰습니다. 돈이 욕심나면서도 오정란의 눈빛이 두려웠던 겁니다. 결국 남자는 봉투를 챙겼고 오정란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김명희를 향한 첫 번째 덫은 놓였어. 하지만
오정란은 조카 하나에만 기대지 않았습니다. 오정란은 동시에 다른 줄도 움직였습니다. 송근태에게는 과거 입양 기록과 병원 기록을 뒤지게 했고, 자신은 예전 갤러리 인맥과 아델 안쪽 사람들을 이용해 정윤정의 움직임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김명의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정윤정이었고, 정윤정이 흔들리면 김명희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정란은 일부러 정윤정 주변에 말을 흘렸습니다. 김명의 사장 과거에 대해 아는 사람이 나타났다던데. 아주 작고 모호한 소문이었지만 오정란은 그런 소문이 사람을 얼마나 불안하게 만드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정윤정이 불안해하면 김명희에게 달려갈 것이고, 김명희가 움직이면 그 움직임이 곧 단서가 될 거라고 계산했습니다. 김명희는 오래 걸리지 않아 그 기류를 감지했습니다. 정윤정은 사무실 문을 닫자마자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정란 쪽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조카도 다시 만났고 병원 기록도 뒤지는 것 같아요. 김명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 쥔 펜을 가만히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김명희라는 이름으로 수십 년을 버텨온 사람답게 겉으로는 차분했지만 속은 이미 얼어붙고 있었습니다. 김단이라는 이름이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모든 계획이 흔들립니다. 김명희가 왜 박민준을 아델의 후계자로 세우려 했는지, 왜 오정란을 그토록 미워했는지, 왜 박태호 곁에서 비굴할 만큼 오래 버텼는지까지 모두 설명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복수의 명분이 드러나는 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복수가 완성되기 전에 김명희가 가짜라는 사실이 먼저 터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김명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겠어요. 정윤정은 불안하게 되물었습니다. 돈으로 막을 수 있으면 막자. 괜히 더 깊게 얽히면 위험해. 김명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은 더 큰 돈을 보면 또 움직여요. 오정란이 이미 붙었다면 돈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정윤정은 김명희를 오래 봤지만 그 순간의 표정은 낯설었습니다. 단순히 방어하려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방해물을 치워야 한다고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정윤정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김명희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증거가 나오기 전에 막아야죠. 정윤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막는다는 게 어디까지야? 김명희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답이었습니다. 김명희는 복수를 위해 살아온 사람입니다. 쌍둥이 언니 김명희의 죽음을 목격한 뒤 김단이라는 이름을 버렸고 언니의 이름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김단이 자신을 죽이는 것이 복수의 시작이었고 김명희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 복수의 방식이었습니다. 언니를 죽인 오정란의 야망을 짓밟기 위해 조카 박민준을 아델의 후계자로 세워야 했고, 그러기 위해 보석감정사가 되었고 그룹 사장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모든 시간은 처절했지만 견딜 수 있었습니다. 복수라는 끝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복수의 기반이 되는 위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명희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지? 그리고 그 질문에 스스로가 두려워졌습니다. 과거에 자신을 죽였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클로이는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신PD 프로젝트에서 최윤아를 무너뜨리는 일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클로이는 이미 마음먹었습니다. 최윤아를 이기는 게 아니라 끝내겠다고요. 클로이는 최윤아가 가장 약한 지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윤아는 늘 불안했습니다. 자기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박민준을 빼앗길까봐, 박태호에게 버림받을까봐, 클로이에게 밀릴까봐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클로이는 그 불안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겉으로는 도와주는 척, 속으로는 방향을 흐리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클로이는 최윤아에게 일부러 정보를 흘렸습니다. 신PD는 자연스러운 콘셉트보다 이번엔 임팩트 있는 그림을 원할 거예요. 방송에서 바로 잡히는 포인트가 있어야 하니까요. 그 말은 절반쯤 맞았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틀렸습니다. 신PD가 정말 원하는 건 자극적인 그림이 아니라
균형 잡힌 식습관이라는 시즌 콘셉트에 맞는 진정성이었으니까요. 최윤아는 그 말을 듣고도 의심했습니다. 네가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해? 클로이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아직도 못 믿어요? 난 어차피 보는 눈이 많아서 열심히 하는 척은 해야 해요. 대신 최 팀장이 계약하게 만드는 카드는 따로 준비해뒀고요. 최윤아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믿지 않기엔 너무 불안했습니다. 클로이가 진짜로 자기를 돕는지 아니면 함정을 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 불안이 클로이가 원한 것이었습니다. 회의 당일, 최윤아는 자신이 수정한 제안서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제작비를 늘리고 화면 구성을 더 화려하게 만들고 신 PD가 혹할 만한 요소를 잔뜩 넣었습니다. 하지만 신 PD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신 PD는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제작 규모는 커졌는데 이번 시즌 콘셉트하고는 조금 멀어진 느낌입니다. 그 한마디에 최윤아 얼굴이 굳었습니다. 반대로 클로이는 차분히 물맛과 균형, 건강한 식습관이라는 본래의 콘셉트를 다시 짚어냈습니다. 신 PD는 클로이의 제안서에 오래 시선을 두었습니다. 최윤아는 그 장면을 보면서 손끝이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당했다는 감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클로이가 준 정보가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애매함이 최윤아를 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최윤아는 클로이를 몰아붙였습니다. 너 일부러 그랬지? 클로이는 아무렇지 않게 되물었습니다. 내가 뭘요? 최윤아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신 PD 방향, 일부러 틀리게 말했잖아. 클로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최 팀장님이 그렇게 판단한 거잖아요. 내 말이 불안했으면 안 믿으면 됐고요. 최윤아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말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클로이는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도 최윤아를 실수하게 만들었습니다. 최윤아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클로이는 자신을 단순히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업계 안에서, 회사 안에서, 박민준 앞에서, 박태호 앞에서 완전히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겁니다. 하지만 최윤아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방법 바꿔야지. 최윤아는 서재에서 본 박태호의 문서와 녹음기를 떠올렸습니다. 박태호의 자백이 담긴 녹음, 개발권 관련 문서, 진품 감정서, 비자금 흐름을 의심할 수 있는 조각들까지. 최윤아는 그 모든 걸 바로 터뜨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폭로하면 싸게 끝납니다. 박태호도, 김명희도, 클로이도 각자 빠져나갈 구멍을 찾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서로 의심하고 김단희 정체와 클로이 정체, 박태호 비자금이 동시에 흔들릴 때 폭로하면 값이 달라집니다. 최윤아는 거울을 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안 팔아. 가장 비쌀 때 팔 거야. 그 순간 최윤아는 피해자가 아니라 거래자가 되었습니다. 가장 위험한 변수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박민주는 클로이의 정체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지문 복원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겉으로는 회사 보안 시스템 점검이라고 둘러댔지만 실제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클로이가 등록한 지문 데이터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박민주는 전문가 앞에서 최대한 감정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가 분석 결과를 내놓는 순간 숨기던 감정이 흔들렸습니다. 원본 일부가 손상되었거나 의도적으로 재등록된 흔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동일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오류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박민주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의도적으로 바뀐 흔적. 그 말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박민주는 전문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 지문이 과거 다른 사람의 기록과 유사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전문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공식 기록 접근 권한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부 패턴이 기존 자료와 겹치는지 정도는 비교 가능합니다. 박민주는 그 순간 백진주를 떠올렸습니다. 떠올리고 싶지 않았지만 떠올랐습니다. 클로이의 얼굴, 말투, 상처를 숨기듯 차가운 태도, 그리고 자신을 밀어내는 방식까지. 박민주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부정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런데 동시에 너무 많은 것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되면 클로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두려웠습니다. 클로이가 백진주라면 자신은 그동안 무엇을 놓친 걸까요? 클로이가 백진주가 아니라면 자신은 누구에게 마음을 빼앗긴 걸까요? 어느 쪽도 박민준에게는 쉬운 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박현준은 또 다른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정란과의 충돌 이후 박현준은 더 이상 오정란의 말에 순순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정란이 클로이를 여우라고 부를수록 박현준은 더 클로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인지 자존심인지 아니면 박민준에게 지고 싶지 않은 경쟁심인지 스스로도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클로이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현준은 클로이 주변의 위험을 막기 위해 비정상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준이 클로이 지문을 조사한다는 낌새를 알아챈 박현준은 보안팀 직원에게 접근했습니다. 본부장님이 요청한 자료 나한테도 공유해. 직원이 난처해하자 박현준은 낮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 경합 당사자야. 클로이 문제가 터지면 우리 집안 전체 문제가 돼. 그렇게 박현준은 처음으로 내부 정보를 빼돌릴 준비를 했습니다. 박현준은 박민준보다 먼저 클로이의 약점을 쥐고 싶었습니다. 지키기 위해서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사실은 소유하고 싶었던 겁니다. 클로이가 누구든 어떤 비밀을 숨기든 그 비밀까지 자신만 알고 있으면 클로이가 자신에게서 멀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박현준은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박현준의 사랑은 보호라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조금씩 집착과 소유욕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 내가 지켜주면 되니까. 하지만 그 말의 끝에는 그러니까 내 곁에 있어야 해라는 숨은 욕망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김명희와 클로이도 처음으로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클로이는 박태호와 최윤아를 동시에 흔들기 위해 기사와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고 김명희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김명희는 클로이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터뜨리면 안 돼요. 클로이는 바로 받아쳤습니다. 왜요? 지금이 기회인데요. 김명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는 모아야지 쓰는 게 아니에요. 너무 일찍 쓰면 상대는 꼬리만 자르고 살아남아요. 클로이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누군가는 또 망가지고 있어요. 김명희 사장님처럼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은 김명희의 가장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오래 기다린 사람, 버틴 사람, 살아남기 위해 자기 이름까지 죽인 사람. 김명희는 순간 클로이를 바라보며 백진주의 복수 방식과 자신의 복수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깨달았습니다. 클로이는 불처럼 태우려 하고 김명희는 독처럼 스며들어 죽이려 합니다. 둘 다 박태호와 오정란을 무너뜨리고 싶지만 그 길은 절대 같지 않았습니다. 김명희는 낮게 말했습니다. 복수는 감정으로 하면 실패해요. 클로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없으면 복수할 이유도 없죠.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 대화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서로의 동맹이 될지 아니면 서로를 견제하는 또 다른 적이 될지 가르는 첫 충돌이었습니다. 김명희는 클로이를 위험하다고 느꼈고 클로이는 김명희를 너무 많은 걸 숨기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틈을 최윤아는 언젠가 이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정란 역시 언젠가 그 틈을 파고들 겁니다. 오정란의 조사는 마침내 작은 단서 하나를 건졌습니다. 김단희가 단순 입양아가 아니라는 흔적이었습니다. 오래된 병원 기록 일부에서 이름은 지워져 있었지만 입원 기간과 당시 보호자 기록 그리고 사망 처리 직전의 행정 기록이 이상하게 엇갈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김단희를 지워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망과 실종의 경계가 흐려져 있었고 이후 김명희라는 이름이 아델 주변에 나타난 시기와 묘하게 맞물렸습니다. 오정란은 그 자료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웃지 않았습니다. 웃기엔 너무 컸습니다. 김단희가 단순히 살아 돌아온 게 아니야. 누가 만들었어? 누가 지웠고 누가 다시 세웠어? 그 순간 오정란은 깨달았습니다. 이건 김명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더 큰 권력, 더 오래된 사건, 그리고 박태호가 숨겨온 무엇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정란은 이 카드를 바로 터뜨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 김명희를 공격하면 김명희는 방어할 겁니다. 박태호도 상황을 수습하려 들 겁니다. 하지만 적절한 순간 박태호와 김명희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다면 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정란은 드디어 김명희가 자신에게 던졌던 방식 그대로 되갚을 생각을 합니다. 내 정체를 박태호 손에 넘겨줄까? 박민준 손에 넘겨줄까? 아니면 클로이 손에 넘겨줄까? 선택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더 즐거웠습니다. 오정란은 자료를 봉투에 넣고 낮게 말했습니다. 김명애, 아니 김단희. 이제 내가 내 인생을 경합에 올려줄게. 그날 밤 모든 인물은 각자 다른 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정란은 김단희라는 이름을 쥐고 판을 뒤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김명희는 정체를 지키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고민했습니다. 클로이는 최윤아를 무너뜨리며 복수를 가속하고 있었습니다. 최윤아는 무너지지 않고 박태호 비자금과 클로이의 약점을 비싼 타이밍에 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민주는 클로이의 지문에서 백진주의 그림자를 보고도 마지막 확인을 누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현주는 클로이를 지키겠다는 이름으로 박민준의 조사와 회사 보안 기록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박태호는 아직도 자신이 경합이라는 이름으로 모두를 통제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사실은 이미 모든 사람이 박태호의 소나기 밖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아직 아무도 모든 진실을 다 알지 못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오정란은 김명희의 정체 일부를 쥐었지만 클로이의 진짜 이름은 모릅니다. 박민주는 클로이의 정체에 거의 다가섰지만 김명희가 김단희라는 사실은 모릅니다. 최윤아는 박태호의 비밀 문서와 녹음기를 들고 있지만 김단희 과거의 전모는 모릅니다. 김명희는 오정란이 어디까지 알아냈는지 모르고 클로이는 김명희가 얼마나 깊은 과거를 숨겼는지 모릅니다. 모두가 조각을 쥐고 있는데 누구도 완성된 그림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조각을 먼저 맞추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조각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터뜨리는 사람이 판을 차지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오정란은 박현준의 방 앞에 섰다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아주 잠깐 올라왔지만 곧 눌러버렸습니다. 현준이를 지키려면 내가 먼저 이겨야 해. 오정란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오정란이 지키려는 건 박현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자리, 자신의 자존심,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과거까지 지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오정란은 봉투를 품에 안고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김명희를 무너뜨릴 수 있는 단서가 들어있었고 어쩌면 오정란 자신까지 함께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정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또렷하게 웃었습니다. 김단희, 네가 죽은 사람으로 살았다면 이제 내가 다시 살려줄게. 대신 이번엔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죽게 해줄 거야.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이 싸움은 더 이상 복수와 사랑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정체를 먼저 쥐는 사람, 증거를 먼저 터뜨리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자기 이름을 지켜내는 사람만 살아남는 생존 전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